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2030 MZ 세대가 얼마나 많이 보수화 되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멸공이 옳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난리가 났으며 2030 국우화, 국가적 대응, 좌파 언론 사설, 민주당 발칵 뒤집어 엎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죽하면 민주당이 보십시오. 정청래, MH세대 등 국우화 문제 국가적 대응해야. 자, 오마이뉴스가 어떤 매체입니까? 좌파 매체지요. 왜 2030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지 아시나요? 자, 조선일보 사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얼마나 2030들이 괴로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우화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MH세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MH세대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조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와 비하하는 표현에 익숙한 세대 집단을 MZ세대에 빗대 지칭한 말입니다. 정청래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특별 좌담 행사에서 요즘은 사이버 내란이라는 말도 실제로 많이 들린다며 특히 젊은 세대의 국우화 경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청래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그런 국우적 요소들이 많이 스며들어와서 굳이 불식간에 그것이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쓴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정청래는 저도 사실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을 많이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처럼 대한민국의 2030 국우화는 기후위기 대응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이 아니었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사에 대해서 소홀해진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의 소홀함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청래는 그 대책에 대해 지금 혐오나 가짜뉴스, 가짜 정보에 의한 엄청난 범죄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2030 국우화 더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가짜뉴스, 조작 정보 피해 관련 법률을 연내에 곧 만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는 하루빨리 시급하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게 입법을 해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경고의 시그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한때 대학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유행처럼 대세처럼 비판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며 그럴 때는 그런 극우적 혐오 표현이나 행동이 자제가 된다. 왜냐? 대중의 힘으로 제압하니까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혐오, 매국, 극우 등 사회적 암적 요소들에 대한 공적 감시와 대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언론 매체들의 선한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는 젊은 세대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인 대세, 유행, 공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주저리 정청래가 떠들어댔는데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2030이 두렵다. 2030의 보수화가 두렵다. 국가적 대응해야 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마이뉴스가 왜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지 아시나요? 그놈이 그놈. 나는 정말 민주당만 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2030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찍지 않겠습니다. 2030 청년들이 지금 울분을 토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계 정당의 전통적 또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여겨져 왔던 청년층이 이제 민주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말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뇌리에 박혀있는 말입니다. 2030 청년의 이야기.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 같은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건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하고 싶으면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해라. 특히나 정치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처럼 하면은 안 된다. 그동안 나는 10년 이상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 영영 민주당을 잊으련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세상하게 또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칼럼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영 전남대 교수가 최근 2030 세대에 대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2030을 고립시켜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영 교수는 2030 그들은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 세대가 고민이나 생각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말입니다. 박 원장은 작년 12월에는 대통령 탄핵 집회에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2030 남성들도 많이 나오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에서 2030 세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찬성 일색이었던 대학에서도 최근 들어 탄핵 반대를 공개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탄핵 갈등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통상 젊은 층은 진보 성향, 친민주당이라는 기존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현상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그동안 해온 방탄과 연쇄, 탄핵 등 폭주 행태에 젊은 층이 뒤늦게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뒤에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에 대한 거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586 세대가 민주당에 대해 묻지마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연령층을 싸잡아 비난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60대 이상은 뇌가 썩는다고 발언했던 유시민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2030 남성들에 대해 나는 니들 쓰레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는 청년층 비하 현수막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공존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라거나 탄핵 반대 단체를 또 2030 세대를 극우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워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 전체의 본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돌아간 2030 세대는 민주당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030 세대가 윤 어게인을 외치며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상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30 세대의 민주당 등 돌림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